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중개썰을 하나 풀려고 합니다. 이번 썰은 제가 전세 계약을 말린 썰이에요. 자, 어떤 전세 계약을 말리려고 했냐면요. 신혼부부셨고 작년에 저한테 전세 중개 의뢰를 주셨고 서울의 특정 구를 찍어 주셨어요. 여기 살고 싶다. 그리고 집의 최소 조건은 방 3개, 화장실 하나. 그리고 신고축 상관없이, 브랜드 상관없이 실내가 조금 깔끔하면 좋고, 전세는 6억 초중반이고 자기 주거래 은행인 1금융권 은행에서 우대금리 적용받아서 2% 초반대 대출금리가 일반 전세자금 대출이에요. 나온다는 것도 확인하셨고, 그랬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월세가 훨씬 더 난 거예요. 그래서 월세를 권장해 드렸거든요. 결국엔 설득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타부동산 통해서 6억 3천에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자, 그때도 이제 설명드렸던 게 은행은 계속 대출 금리를 올릴 거다. 그러면 나중에는 머지않아서 월세보다 비싼 이자 비용을 내셔야 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이해를. 그래서 안타깝게 제가 계약을 못하고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건 뭐 거의 병신 소리 들을 만한 일이죠. 그냥 시키는 대로 계약했으면은 적어도 한 전세 6억이면은 한 200 넘게 수수료 중개보수 받고 했을 텐데 그렇죠. 설득에 실패한 거죠. 설득력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제가 했던 말을 그냥 영업으로 들으시더라고요. 뭔가 있구나 이 사람. 나한테 지금 영업 치려고 하는구나.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하는 얘기를 좀 객관적으로 듣기보다는 그냥 영업 멘트로 좀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그게 안타까웠어요. 자, 그러면 지금 그분은 어느 정도의 월세를 내고 계실까, 이자를 내고 계실까, 그냥 한번 이제 계산을 다시 해봤습니다. 지금 최근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죠.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30 몇 년 만에 최고치를 찍어버려서 어쩔 수 없이 올렸는데 더 올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미국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더 올리겠죠. 최근에 올렸는데 또 올려요. 왜냐? 우리나라도 지금 물가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금융상품 통합비교 공시 시스템 기준으로 그분이 6억 3천 대출을 받았던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월 평균 얼마 정도를 내고 있을까 계산해 보니까 최소 175만 원에서 245만 원을 이 사이에서 내고 계실 것 같더라고 이제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내 말이 맞았다. 내 예측이 정확했다. 이걸 어필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에서 전세 계약을 말리면 그건 좀 특이한 거거든요. 맞잖아요. 전세를 싫어하는 부동산 있어요? 없어요. 근데 말린다면 한 번쯤은 영업이라는 생각은 빼고 아니 그분이 느끼는 제가 말을 할 때마다 그분이 받아들이는 제 말을 받아들이는 어떤 뉘앙스나 태도가 영업 멘트처럼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썰을 푸는 건데, 물론 이제 제 설득력의 문제도 이기도 하죠. 근데, 아니, 영업 멘트로 자꾸 받아버리면, 이거 답이 없더라고요. 결국 그분은 지금, 제가 그분 은행까지 아는데, 어딘지는 제가 말씀 안 할게요. 그분 은행 기준으로 해도, 우대금리 적용해도, 175만 원 이상 내야 돼요. 그럼 이게 뭐 한두 푼입니까? 한두 푼 차이가 아니잖아요. 엄청난 차이인데 문제는 대출 금리는 대부분 변동 금리잖아요. 일반 전세 자금 대출은. 그러면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바뀌잖아요. 그럼 또 바뀐다는 거예요. 앞으로 기준금리 올라가면 더 올리겠죠. 은행이 바보입니까? 자,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부동산 가서 전세 계약을 해요. 근데 월세를 권장한다. 그게 진짜 영업일 수도 있어. 근데 그 이유를 한 번쯤은 전세 대신에 월세를 권한다면 한 번쯤은 좀 귀를 기울여서 들으실 필요는 있다. 그래야지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신축 전세 있잖아요. 새로 지은 건물에 대한 전세는 좀 더 위험해요. 이건 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축 전세 보증금은 임대인의 빚을 갚는 데 다 쓰여요. 그러면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죠? 그럼 현금 유동성이 저하되겠죠? 그러면 내가 나가야 될 때 제때 보증금을 돌려줄 확률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다음 세입자가 착착착 구해지고
전세금도 시세가 올라가고 착착착 맞물려 떨어지면 상관없지만, 그런 위험 부담을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감수하는 시스템이에요, 신축 전세는. 근데 전세라는 자체가 그런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현실이. 근데 더 최악인 거는 이제 미등기 신축. 야, 이거는 진짜, 이게 지금 미등기 신축 아파트인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미등기 신축은 조합, 뭐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소유권 이전 고시 이전에, 특히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 고시 이전에 전세 세입자를 많이 이제 모집을 하죠. 왜냐면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대출을 많이 땡길 수밖에 없거든요, 대출을. 그러면 그 대출금을 빨리 갚고 건물주는 프리미엄 얹어서 매매를 해야 되니까, 미등기 신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전세 보증금을 빚을 갚는 데 써요, 집주인의. 자, 문제는 뭐냐면 소유권 이전 고시가 넘어오기 전이니까 구분 등기가 되기 전이라는 거죠, 아파트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그 사이에 시행사인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경매 넘어가 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순위 밀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주가 건물을 세울 때 현금 박치기로 세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대출을 받겠죠. 자, 그럼 토지를 먼저 사겠죠. 그리고 토지 사면서 동시에 담보대출 받죠. 그 담보대출 받은 대출금으로 건물을 짓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나중에 공동저당으로 잡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세세입자를 받죠. 그 전세세입자 받으면은 전세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내가 대출받은 금액을 싹 갚으려는 생각밖에 안 해요. 왜냐? 매월 이자 비용으로만 수천만 원이 나가니까. 그게 신축 건물주의 지상 최대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라. 그리고 사실 이런 거는 부동산에서 얘기를 해줘야죠. 이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죠, 신축으로. 특히 미등기 신축 들어가신다면.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같은 시국에 내가 전세를 들어가겠다 싶으면요, 무조건 허그든 SGI든 무조건 보증보험 100% 이내에 내 보증금이 다 들어가야 되고, 플러스 융자 없는 집 또는 보증금의 대출금 비율을 최소화해서 들어가시는 게 가장 지금으로서는 그나마 안전한 방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좀 많이 착각하고 계신 게, 집주인이 보증금 못 돌려주면 바로 허그해서 쏴주질 않아요. 절차를 또 거쳐야 돼요. 임차권 등기 명령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집주인한테 내용 증명도 보내야 될 게 있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걸 하고 다시 허그에 신청하는데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소요가 돼요. 그럼 또 이사 일정에도 차질이 생기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를 부동산에 꼼꼼히 물어보시거나, 제일 좋은 건 사실 부동산에서 얘기를 해줘야죠. 얘기를 해줘야지. 이게 뭐 한두 푼 오가는 거래가 아닌데. 근데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드려도 영업 멘트로 받아들이는 제가 그래서 속상했던 거는, 제가 설득력이 부족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받아들였을 텐데, 아니 영업 멘트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더라고. 제가 이 사람 지금 나한테 영업 치는구나, 약간 이런 뉘앙스와 어떤 느낌으로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안타깝네요. 그래서 결국 이것도 이제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이미지 문제죠, 요거는. 근데 어쨌든 부동산에서 한 번쯤 여러분이 전세를 의뢰했는데 오히려 월세를 권한다면 한 번쯤은 그 이유를 좀 진지하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좀 쓸쓸한 얘기인데, 어쨌든 여기서도 좀 도움이 되실 만한 게 있어서 좀 얻어가실 게 있으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